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딩 테스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리트코드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문제는 768번 Max Chunks to make sorted 2입니다. 하드 문제네요. 문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 어레이가 주어지고요. 이 정수 어레이를 몇 개의 청크로 나눈 다음에 나누어진 각각의 구간들을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concatenating, 즉 이어 붙였을 때 그 결과가 전체를 정렬한 것과 같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의 청크 개수를 리턴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정수 배열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 대한 답은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 배열을 둘, 셋으로 쪼개고 각각의 구간을 정렬한 다음에 합하면 4, 5, 1, 2, 3이 되는데요. 이 결과는 전체를 정렬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답이 4인데요.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구간을 정렬한 다음에 합하면 전체가 오름차순 정렬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4가 됩니다. 이 문제를 코드로 작성을 하려면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숫자가 이렇게 1, 3, 5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 숫자마다 청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을 정렬하면 그대로 1이 오고 3을 정렬하면 그대로 3이 오고 5를 정렬하면 그대로 5가 되면서 이렇게 3개의 청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 3, 5가 있는 상태에서 4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보겠습니다. 4가 생겼을 때는 1을 청크로 만들어주고 3도 독립적인 청크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5와 4는 지금 오름차순 정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청크로 묶여서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추가된 원소가 원소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앞에 큰 수가 있다면은 그 큰 수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큰 수까지는 하나의 청크로 묶여서 별도로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두 개는 하나의 청크로 묶여서 4, 5로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 대신에 2가 왔다고 해볼게요. 2도 마찬가지로 자기 앞에 큰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가야 오름차순 정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5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3까지 가로질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의 청크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크별로 정렬을 해보면 앞에 1은 그대로 1로 내려오고 3, 5, 2는 하나의 청크로 묶여서 정렬이 되면은 2, 3,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새로 추가된 원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수 중에 자기보다 큰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로질러 가야만 오름차순 정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1, 3, 5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크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왔을 때 청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청크가 3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는 청크부터 보면은 이 청크가 나타내는 범위는 앞에 있는 청크의 가장 큰 수인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번 청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청크의 범위는 앞에 있는 청크에서 1의 가장 큰 수보다는 커야 되고 이렇게 현재 바라보고 있는 청크의 가장 큰 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바라보고 있는 청크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보다 작아야 가장 마지막에 생긴 청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보다 훨씬 작죠. 이 마이너스 1은 작기 때문에 이 청크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더 가로질러서 가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청크를 볼게요. 3이라는 청크를 보면은 이건 청크 1번이라고 하고, 이것의 범위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것대로 보면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은 이 범위에도 속하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 또 앞에 있는 청크를 봅니다. 청크 0번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청크 0번의 범위는 1이고 이쪽은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볼게요. 앞에 아무 숫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보다 작기만 하면은 맨 앞에 청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1, 3, 5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1은 맨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5랑도 정렬돼봤자 마이너스 1과 5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3까지 묶여서 정렬이 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까지 전체가 묶여야 이런 식으로 전체가 오름차순 정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청크가 생겨진 상황에서 각 청크의 범위를 새로 추가된 원소의 입장에서 가까운 순으로 하나씩 그 범위를 보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더 청크들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가로지르는 모든 청크는 하나의 청크로 만들어져서 같이 재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곳까지 가로질러야 된다면은 그 가로지르는 구간에 있던 모든 청크가 같이 정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크가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긴 예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수 배열이 주어져 있고요. 이게 정렬이 된 상태라면은 이런 모습으로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크를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총 4개의 청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렬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도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크의 개수는 4개고요. 이거를 앞에 설명드렸던 규칙대로 풀어볼 건데 자료 구조를 도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원소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청크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그 청크의 범위를 최소 범위를 벗어난다. 그럼 또 앞에 있는 청크를 보고 이제 그 청크까지 섞여서 정렬이 되어야 되는지를 비교를 해본 다음에 그 청크의 최소 범위도 더 벗어난다. 그럼 또 앞에 있는 청크를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근의 청크부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청크까지 차례대로 그 새로 추가된 원소가 이제 하나의 청크로 묶여야 되는지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스택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꼭대기입니다. 이제 0번 인덱스의 원소부터 스택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 있는 그 각각의 요소가 청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0번 인덱스를 이제 넣어 주겠습니다. 0번 인덱스는 지금 하나만 봤을 때는 그 자체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1번 인덱스죠. 1번 인덱스가 오게 되면은 2가 이렇게 스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오름차순 정렬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스택에 집어 넣어줍니다. 각각이 하나의 청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총 2개의 청크가 있는 거고요. 규칙을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상태에서는 각 원소가 하나의 청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덱스 2번 인덱스가 들어오면 3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여전히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숫자들이 하나의 청크로서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3번 인덱스에는 2인데 2가 이제 들어오려고 봤더니 자기보다 큰 녀석이 지금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이제 2가 가야 오름차순 정렬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 꼭대기에 있는 청크가 이 구간이 앞서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은 3보다 작으면 이 구간에 들어가서 같이 정렬이 되어야 되겠죠. 3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보다 작다면은 그 앞에 있는 청크를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들어올 녀석이 2입니다. 2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2는 이 앞에 있는 청크랑 묶여서 하나로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넣어주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청크로 묶여서. 그리고 이제 청크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온 숫자 2가 마지막 청크에 속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오름차순 정렬된 상태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4번 인덱스를 보면은 이제 숫자 1이죠. 1이 들어오는데 얘는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청크의 범위를 보니까 이 최소 값인 2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청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청크를 봤더니 얘는 구간이 2보다 작고 그리고 앞에 있는 1보다는 커야겠죠.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행히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1은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청크로 묶여야겠죠. 이제 요 전체가 하나의 청크로 묶여야 되고 이거는 요 그림 위에서도 보시면은 하나의 청크로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주겠습니다. 일단 스택이니까 팝을 해줍니다. 일단 이 1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요. 여기서 3을 팝을 해주고 왜냐면 자기보다 크니까 팝을 해줍니다. 2도 자기보다 크니까 팝을 해주고요. 이렇게 팝을 한 상태에서 하나의 청크가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로 이제 넣어줄 건데 이 값을 이 청크에서 최대값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3이 이 지금 4개 중에서는 3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3을 써주는 건데 이 3을 왜 가장 큰 값을 써주냐? 새로운 원소가 들어올 때 이 구간의 범위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새로 생긴 이 3이라는 청크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의 범위는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보다 작다는 말은 3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보다는 커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부터 정렬된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2, 3, 2, 1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2, 3, 2, 1이 들어있는데 이 구간에 딱 맞습니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녀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네들끼리는 자체적으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청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원소를 보겠습니다. 4가 오겠죠. 4는 이 최대값, 앞에 있는 청크의 최대값보다 큽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로 들어가서 정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별도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청크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5가 오는데 5도 역시 요 마지막 녀석의 구간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소인 4가 오겠죠. 얘가 와야 되는데 마지막 청크의 구간 얘는 4번 청크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0, 1, 2, 3, 3번이네요. 3번 청크의 구간은 4보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앞에는 이미 오름차순 정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청크에는 앞에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5보다는 작은 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마지막 원소인 이 4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의 청크로 묶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네, 최종적으로는 주어진 정수 어레이 이 부분을 다 돌았을 때 이렇게 4개의 숫자가 각각의 청크를 대표하는 숫자가 이렇게 있고요. 총 4개의 숫자가 이 스택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 4개 숫자 이 길이가 이제 청크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각 청크의 범위를 확인을 하고 새 원소가 i번째 청크의
최소값보다 작으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 주어진 원소들을 다 순회를 하고 스택에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면은 그것이 청크의 개수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 각 청크의 대표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숫자는 각 청크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왜 가장 큰 값을 여기에 적어 주어야 되느냐? 새로 들어온 원소가 이 값을 보고 범위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i번째 청크의 대표값이 그 i번째 청크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i-1번째의 대표값이 i번째 청크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청크에 포함될지 아니면 그 앞에 청크에 포함될지 아니면 새로운 청크를 만들지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하드여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조금 길게 했는데요. 코드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물들 제가 변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은 정수 어레이의 길이이고요. i는 정수 어레이에 있는 숫자들을 0번 인덱스부터 n-1번 인덱스까지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등장했던 스택, 비기스트는 청크의 대표값들, 즉 해당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가리키게 해서 그 스택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규칙들을 제가 주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i번째 원소가 스택에 들어올 때 오름차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스택의 꼭대기에 하나의 청크를 새로 추가해줍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오름차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청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가로질러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앞에 바로 꼭대기에 있는 기존의 꼭대기에 있었던 청크가 i번째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 청크에 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청크의 최소값을 봤는데 그 범위보다 이제 i번째 원소가 더 작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청크의 구간까지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이전 청크에 대해서 2번 조건을 또 다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i번째 원소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청크를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펴보면 되고요. i번째 원소가 현재 청크의 범위보다 최대값보다 크다면 사실 이 상태는 1번 상태랑 같거든요. 애초에 청크의 범위를 검사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오름차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사실 적을 필요가 없지만 모든 케이스를 한번 나열해 보기 위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while문인데요. i가 이제 계속 n-1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요. 먼저 비기스트 값을 할당을 합니다. i번째 원소와 이전의 비기스트 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비기스트에 할당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의 꼭대기에 있는 값과 i번째 원소의 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번째 원소가 더 크다, 즉 이 조건이 참이 아니다, 그러면은 1번 조건입니다. 오름차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while문을 바로 실행시키지 말고 건너뛰어서 스택의 맨 뒤에 비기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비기스트는 당연히 i번째 원소 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더 크니까 오름차순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건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조건이 참이 돼서 i번째 원소가 꼭대기에 있는 그 마지막 청크의 대표값보다 더 작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로질러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맨 위에 있는 것을 팝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청크가 이제 나오겠죠. 그 청크의 값하고 또 비교를 해서 그 청크보다 이제 작다면은 또 다시 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i번째 원소가 들어갈 곳까지 계속
스택에 들어있는 청크를 팝을 해주고요. 그 팝을 했다면은 i번째 원소가 그 청크들을 가로질러야 된다는 의미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로지른 다음에 그 가로지르는 구간을 합해서 하나의 청크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제 어펜드만 해주게 되는데, 그때의 값은 i번째 원소와 그리고 팝을 시켰던 그 청크들의 대표값들을 포함해서 가장 큰 값만 비기스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기스트 값은 아마 가장 마지막 청크의 비기스트 대표값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빠졌던 청크의 값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이 현재 비기스트 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i를 0번부터 n-1번까지 반복을 한 다음에 스택에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그 값이 청크의 개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한번 보았고요.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O of n시간 만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하드 문제여서 조금 설명이 길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